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스트 펭귄 건강운동관리사 운동상의 파트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파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운동상의 어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구했었던 파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재활 운동과 관련된 파트이고요. 결국에는 건의사라는 게 어떤 통증에 대한 어떤 질환에 대한 그런 이해, 그리고 그 문제를 잡아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움직임을 찾아줄 거고 어떤 운동으로 내가 어떤 운동 처방을 내려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재활을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사의 어떤 역할에서 가장 이제 필요한 그런 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과목들보다도요. 그래서 이 파트는 여러분들께서도 되게 이제 재밌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재활 운동의 원리입니다. 과부하의 원리가 있죠. 결국 우리가 어떤 재활로 가는 거, 재활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쳤어. 내가 이제 어디 뭐 다쳤는데 다시 내가 예전에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재활을 하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다쳤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고 무섭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게 되면 일상으로 그게 회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재활 과정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어떤 원리를 적용을 한다? 부하에 대한 적응을 계속 시켜야겠죠. 그렇죠? 다쳤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적은 저강도 강도로 이제 하다가 점점 이 사람한테 더 센 부하를 계속 줘가지고 그 부하에 계속 점진적으로 적응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뭐다? 일상으로 복귀를 시키는 거. 아니면 그 일상, 그 이전보다도 뭔가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체는 현재 능력보다 약간 높은 자극을 받을 때만 기능이 향상된다. 너무 약한 자극을 주면 변화가 없고, 너무 과도하게 자극을 주면 오히려 이제 손상의 위험이 있으니 적절한 강도를 주면서 계속 부하를 가해주는 거. 요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이드 원리라고 해가지고 Specific Adaptation to Imposed Demand. 그래서 이 세이드 원리는 이 신체가 어떤 가해진 자극의 형태에 따라서 특이적으로 적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프의 법칙 아시죠? 어떤 뼈의 형태나 기능의 변화는 뼈 구조물에 이 부과된 스트레스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적절한 힘을 가지고 내가 적절한 방향으로 부하를 가하면 그 스페시픽하게 그쪽으로 이제 특이적으로 적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스페시픽한 어댑테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그 특정 자극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향으로 부하를 가야 된다. 스포츠나 어떤 일상 동작과 유사한 어떤 움직임, 그래서 특이성을 강조하는 게 이 세이드 원리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발목 재활을 시킨다라고 하면 직선 걷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방향을 전환해서 걸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나아가서는 이제 한 발로 버틸 수도 있는 그런 발목을 가지는 거,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스페시픽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ROM은 이제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팔을 들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던지기 동작까지도 가능해지고, 던질 때 어떤 근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게 최종적으로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는 이제 이 가해진 자극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적응을 특이적으로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세이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역성의 원리, 뭐 use it or lose it 이거죠. 그래서 운동 효과는 중단하면 사라진다. 그래서 이 휴식에 대한 거를 얼마나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잘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쉬면 낫는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그런 게 될 거고, 휴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이 사람을 계속 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재활에 대한 복귀 시점을 정하고 계속 그 부하를 줘가면서 이 사람을 이제 계속 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상 부위 외에도 다른 부위는 계속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장기간 고정을 이렇게 깁스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근육축이나 기능 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고정 기간 중에서도 좀 통증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운동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재활운동 프로그램에 이제 단계별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흐름은 일단 조직을 얼른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회복을 해서 실제 움직임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 거. 요게 이제 재활의 어떤 기본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기를 거쳐서 회복기, 기능기, 복귀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순서는 무시할 수 없고 단계는 뭐 겹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단계별 재활 운동에 이제 원리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좀 이 운동상해 파트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뭔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부분을 좀 넣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게 이 부종의 최소화에서 이제 라이스, 그쵸? 레스트, 휴식을 하고 냉찜질을 하고 압박을 하고 거상하는 거. 요게 이제 라이스 로 많이 이제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죠? 라이스를 배웠고 요게 이제 계속 용어가 변천이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의 어떤 재활의 관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런 변화들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라이스가 있죠. 라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거의 무조건 쉬어라. 레스트, 무조건 쉬고 아이싱 해라, 냉찜질 해라 라는 거죠. 냉찜질 해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 손상 부위를 좀 보호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해가지고 이제 앞에 붙은 게 뭐였어요? 프라이스였습니다. 그쵸? 이 라이스에다가 이 프로텍션, 보호를 추가를 한 거죠. 보호를 추가해가지고 부상 부위에 어떤 손상을 최소화시켜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스로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십니다. 우리 그 강의 맨 앞장에서도 이제 제가 프라이스를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게 보니까 마냥 쉬는 게 좀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좀 적절한 부하를 줘가지고 좀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이제 폴리스, 그쵸? 제가 앞에도 이제 또 설명을 드렸었죠. 폴리스. 그래서 이 그 R 대신에 OL이 추가됐는데 이 OL은 뭐냐면 옵티멀 로드. 그래서 최적의 부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 마냥 쉬게 납두기보다는 통증 없는 선에서 움직여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폴리스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좀 된 게 여러분 peace and love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두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부상 직후에는 peace라고 해가지고 peace. 네, 여러분 그래서 이 피스가 이제 여기가 조금 달라요. 다른 건 다 똑같거든요. 프로텍션, 엘리베이션, 그다음에 컴프레션 여기 다 똑같고요. 이 A가 뭐냐면 안티 인플라메이토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부상 직후에는 조금 냉찜질도 피하고 항염증제 이런 거 좀 피하자라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아이싱은 계속 뭔가 불변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쵸? 근데 과감하게 그 아이싱을 없앤 거예요. 왜 없앴냐면 이 염증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신체의 어떤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억제하면 우리가 더 뭔가 회복이 더 늦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싱을 과감하게 빼버리고 이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그러니까 염증이 그냥 생기게 냅둬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염증제나 그다음에 그 냉찜질을 피하는 거, 냉찜질을 피하기. 요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피스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E는 educate입니다. educate. 그래서 이제 얘를 교육시키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교육시켜라. 치유 과정을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너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교육시켜라. 요게 이제 피스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상 직후, 그 다음에 이제 그 넘어가는 거죠. 재활 및 회복 과정에서는 러브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러브. 그래서 이 러브를 또 뜯어보면 뭐냐. 결국 첫 번째는 로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어떤 라이스, 프라이스, 폴리스에서 단순한 어떤 통증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부하를 주고 적극적으로 이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요소까지도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게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러브가.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은 부하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조금씩 부하를 줘가지고 움직이기가 되겠습니다. 부하를 줘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옵티미즘이라고 해가지고
요건 이제 낙관입니다. 낙관. 야, 긍정적으로 이 사람이 심리적인 어떤 상태,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그 회복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쳤어. 야, 나 진짜 큰일 났어. 나는 절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 심리적인 영향이 이제 이런 근육이나 이런 신체적인 영향에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예후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나 할 수 있어. 나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나 다시 움직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낙관적인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면 굉장히 그 회복기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요새 이제 얘기하는 BPS 모델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심리적인 측면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 통증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 가장 그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허리를 다쳤어? 나 뭐만 하면 허리 아파. 나 그 동작 하려고 하면 이미 이 머릿속에서부터 나 겁이 나는 거야. 그 피어가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피어 어보이던스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계속 움직임을 찾아주게 가는 과정,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또 심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권은사로서의 어떤 가져야 할 자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새 또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옵티미즘, 낙관, 심리적인 상태가 회복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회복기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B가 베스큘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베스큘러니까 이제 이게 혈관화거든요. 혈관화. 그래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혈류량을 늘려가지고 회복을 촉진하자, 뭐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혈류가 어쨌든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 이런 거를 다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혈류량을 늘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좀 하자라는 거죠. 네 번째가 우리한테 너무너무나 중요한 엑서사이즈,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운동, 뭐 근력, 유연성, 고유수용성 감각 이런 거를 회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운동을 실시해가지고 이 재활의 단계를 좀 가져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좀 용어가 변천이 됐고 굉장히 옛날보다도 무조건 쉬어라 뭐 이런 것보다도 요새는 이제 좀 잘 움직여라, avoid inactivity, 비활동을 피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부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게 요새 연진 트렌드가 좀 되겠습니다.